네, 금방 찾아왔죠?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교육정보 시스템 관리와 서비스 운영 업무 담당 계약직, 그리고 체험형 인턴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계약직은 해당 분야 전공자 및 업무 경력자, 전공 분야 자격증 소지자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문학사 소유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고졸자분들은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청년 인턴의 경우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며 취업자와 취업이 결정된 분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4월 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또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2일부터 방사성 의약품 생산사업센터 별정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무기술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며 완제 의약품의 합성, 분배, 포장 및 장비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응시 자격으로는 대학 졸업자 및 그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모집 기간은 4월 1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2일부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기간제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보조원으로 근무를 할 예정이며 보건학, 간호학, 통계학 등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자분들과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연구기관 경력이 2년 이상이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외 자료 조사를 위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들과 연구 보고서 작성 및 연구 행정 경험자, 그리고 사스 및 엑셀에 능숙하신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또한 지난 2일부터 어선 거래 시스템 관리 운영 계약직 직원을 채용 중입니다. 계약직은 4급에서 6급까지, 실무직은 3급 상당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과 실무직 모두 모집 분야별로 세부 내용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목요일 코너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목요일의 남자들 승구쌤, 종필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요, 이 재직자 특별 전형이 어떤 전형이냐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2부에서는 이 지원 가능한 학교, 학과는 어떤 게 있는지보다 좀 전략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1부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면서 이제 뭐 지원 가능한 학교들을 살펴봤는데 정말 유명한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까지 명문대가 정말 많았는데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도 확실하게 정보를 좀 주고 가실 거죠? 아, 그럼요. 다 드려야죠. 네. 뭐 이제 시리즈별로 드릴 거니까요. 네. 초조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네.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면 대학 갈 수 있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 네. 그렇고 말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좀 더 자세하게 어떤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기존의 대학교들이 사실 뭐 모든 학교에서 이 재직자 특별 전형을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는 아니고요. 한 400개 대학 중에 한 86개, 한 9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학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관리 열심히 하시면 그 86개 대학 중에 본인의 대학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다. 네, 내가 있다. 갈 학교가 있다. 있다. 예. 미달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달이 많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이 선취업, 후진학, 이 활성화 계약을 맺은 곳이 있다. 이런 기사를 읽었거든요. 이건 뭡니까? 일단 저도 몇 개 학교가 이런 재직자 전형 진행하는 대학교랑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그 취업부장님을 통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 그럼 애들 입학할 때 혜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장학 지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뭐 학교에 방문하면은 우리 과가 뭐다 설명해 주던가 학교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던가 네. 학교로 와서 이게 끝이지 그냥 뭐 다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맺고 있는 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럼 뭐 협약을 맺었다고
그 학교 출신이야? 우리 학교랑 협약 맺었으니까 좀 잘 봐줄게.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전혀 없대요.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네.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 네. 전혀 없대요. 그런 게 아니라 가산점은 없는 걸로. 가산점은 없고 그냥 설명해줄게 이 정도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학교는 어떤 곳인지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원 방법, 성공 팁까지 좀 알려주시죠, 네, 쌤? 일단 우리 또 제가 제일 사랑하는 누굴까요? 우리 고종필 선생님. 네. 근데 얼굴을 여쭤보. 네. 우리 고종필 선생님이 우리 나오신 고려대학교 고대 출신입니다. 또 그래요? 이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재직자 전형 역시 고려대학교 꿈의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요. 자, 고려대학교는 2019학년도에 일단 10명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10명을 모집하고 총 12개 과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능 최저 점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1차 서류는 100% 서류 100%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고요. 네. 그다음 2차는 면접인데 성적 50%, 그다음 면접 50%,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이 들어오신다고 하고요. 성적은 고등학교 성적, 그죠, 3년 고등학교 동안에, 성적. 네, 고등학교 성적이고요. 군복무, 이 군복무 남학생들한테는 중요한데 이 의무 복무 기간이잖아요. 이 그냥 일반 병으로 갔다 오는 거 그게 네. 아니라 병역 특례라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군대 대신에 회사에 취업하는 거. 거기에 취업한 산업체 경력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일 다음 날 이후 6개월 동안의 회사를 반드시 구해야만 하고요. 고려대학교는 기타적으로는 뭐 대학교 재직 기간 동안 회사를 꼭 다녀야 함. 뭐 매 학기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됨. 네. 작년 경쟁률 같은 경우는 올해 경쟁률이 한 7대1 정도 됐어요. 작년이 한 6대1 정도가 됐고. 예. 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뭐 같습니다. 이 정도의 조건이면 이제 다른 대학이랑 비교해서 많이 좀 어려운 편인가요? 어느 정도입니까? 고려대가 7대1이라는 거는 그렇게 정말 혁신이죠. 이건 이노베이션. 아니요, 다른 네. 재직자 네. 특별전형 네. 대학교와 비교해서 네.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고려대학교가 다른 네네네네. 대학교랑 비교해서 일단 뽑는 인원수가 굉장히 적어요. 인원수가 좀 적다. 10명, 과가 12개인데 10명 뽑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네. 성적이 좀 좋아야 될까요? 어떤? 자, 아무래도 성적, 여기는 뭐 비교과 이런 거 많이 본다 이 얘기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성적 관리를 좀 많이 해두셔야 되는 게 잘하고 면접 준비도 좀 열심히 네. 하고. 당연한 거니까요. 성적 관리 해두는 거.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학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디 네, 있을까요? 그 한양대학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소개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양대 우선 전형을 보시면은 지금 교과, 종합, 그다음에 고른기의 특성하고 재직자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것도 입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에 좀 빠졌던 내용이 뭐냐면 이것도 6회 지원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는 게 별도로 빠져 있는 뭐 재외국민이나 그런 전형이 아니라 네. 수시 중에서 기회균등에 들어가 있는 특별 전형입니다. 네. 기회균등에. 그래서 한양대를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이 없고요. 여기는 면접도 없어요. 면접이 없이 그냥 종합평가로 하는데 인원이 155명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정원내가 1명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조건 뽑아야 되는 인원은 1명. 154명은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고 그런 인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아까 조건은 비슷하고요. 네. 중요한 게 평가 방법이거든요. 한양대는 평가 방법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좀 특이한 게 한양대를 보면은 학업 역량과 잠재력, 인성을 평가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아래 보시면 학생부 교과를 미반영해요. 교과가 뭐냐? 몇 등급이냐? 몇 네, 등급이냐? 네, 네. 이게 없는 거예요. 와. 이걸 평가하지 않아요. 그럼 뭘로 평가하냐면 4, 7, 80이라고 이제 수상 경력, 창체, 세부 능력 그것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생님이 써준 내용으로만 널 평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좀 못했는데 학교에서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해요. 뭐 회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선생님이 엄청 친하고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리더십이 뛰어나고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이거거든요. 일을 같이 오래 잘할 사람이야. 근데 동아리 활동을 3년 내내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화합을 이끌어내고 그런 게 막 써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뽑힐 수 있다는 거죠. 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딱 써 있어요. 의사소통,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와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재돼 있으면 성적이랑 상관없이 네. 얘가 뽑히는 겁니다. 근데 인원도 많아. 155명이에요. 그러게요. 부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쟁률을 보시면은 네. 작년에 보면 원래는 이제 연도가 나오잖아요. 네. 8.4일 때 보시면 정원 외가 네. 정원내는 15대 1. 재학년도 있어요. 재학년은 한 8대 1. 그래도 이 정도면 경쟁률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인 거죠? 높죠. 왜냐면 한양대 같은 경우. 네. 근데 한양대를
생각해 보시면 한양대 제가 앞으로 왔다 갔다 가끔 하거든 학교를. 그 학교들의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왜? 나는 3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해서 왔다. 특히 한양 공대면 어우 최고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를 교과가 전혀 없이 수능도 없이 면접도 없이 단순하게 창체, 세부능력 그 내용만으로 갈 수 있다는 건 와 진짜 이거는 네. 거의 미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게요. 이 정도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네요. 그쵸. 활동도 좀 공부뿐만 열심히 아니라 하고, 네, 외부 활동도 좀 열심히 네, 하고.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 의식. 예. 같이 갈 수 있냐? 어떤 리더십 같은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게 있으면 한양대는 제가 보기엔 지원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있으면.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저기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또 어느 학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중앙대학교인데요. 중앙대학교는 중앙대학교. 네,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도 어우 엄청난 대학교 중에 하나죠. 그럼요. 일단 모집 인원이 총 225명인데요. 정원대 꼭 뽑아야 되는 사람 1명. 정원 외가 224명입니다. 지식경제학부에서 뽑고 있고요. 일단 한양대학교와는 다르게 교과와 비교과 모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한양대랑 좀 한양대도 물론 성적을 보겠지만 네. 이 친구들도 내신 관리를 좀 잘 해야 해놔야 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1차 서류, 2차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2019년도 학년도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뭐 계획 안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서류만 100%를 뽑는다. 오. 예,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이것만으로 뽑는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군복무인데요. 이 중앙대는 고려대랑 좀 다릅니다. 일단 군 의무 복무. 일단 네. 일반적으로 군대 갔다 오는 것도 인정해주고요. 네. 직업 군인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4개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1년 8개월 군대를 갔다 오면 재직자 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한 거죠. 이건 저희가 입학처에 실제로 연락해서 물어본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들 혹시 의심되시면 한 번쯤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네. 이 질문 또 하냐고. 강승구가 했다고 뭐 이런 얘기 또 할 겁니다. 네. 자, 우리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만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요. 예, 꼭 우리 말씀해 주세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단 개인 사업자 경우 4대 보험이 지역 가입자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국민연금을 지역 가입자로 가입한 분은 안 되고 회사로 가입하신 분들 그분만 가능하니까 이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잘못 놓쳤다가 가고 싶은 학교 그럼요. 못 가면 너무 아쉬운 거니까. 나 창업했는데 왜 안 돼? 그래서 지역 가입자라서 안 돼. 강쌤이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지역 가입자라서 또 떨어졌어요. 고대. 안타까. 그거 아까 그 불안해서 그 학생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그건 성과가. 아니 그거는 그건 중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 친구 우수하다 이런 내용이 많으니까요. 이분 안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고려대학교, 네.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까지 알아봤고요. 저희가 학교를 이렇게 추천을 받아봤는데 또 학생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학과가 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학과는 사실 너무 다양한 과들이 많아요. 경쟁률 낮은 과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이유 말고 그냥 전 좋은 이런 걸 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재직자 전형 과를 보면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갈 만한 과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상업 계열 학생들이 갈 과가 많은데 네. 과 추천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재직자 전형 과를 학생들한테 소개해주다 보면 학생들이 저랑 맞는 과가 없는데요. 학부모님들도 우리 애랑 맞는 과가 없어요. 이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2년, 3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하고 싶은 분야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분야와 융합했을 때 도움될 만한 학과를 선택해도 도움이 될 네. 겁니다. 은행에 취업한 학생들은 명지대학교에 심리치료학과라는 곳도 있어요.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재직자 학과도 있거든요. 네. 거기 취업한다면 은행은 고객과 대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와 이런 상대방의 심리를 읽기 때문에 네. 뭐 카드며 뭐 적금 통장이며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이지만요. 만약에 제가 학생이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기계과 출신이고 학교도 이런 관련과를 가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나 그런 전형에 기계과가 없다. 이러면 어떡하죠? 저는 만약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융합학과가 많기 때문에 네. 융합으로 해도 되고 만약 진짜 그걸 도움받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은 많습니다. 재직을 하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 마. 그냥 사이버를 들어요 그냥. 사이버로 듣고 다른 방법도 있다. 듣고 석사를 전하면 됩니다. 석사를 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네. 사이버 대학을 듣고 네. 아까 4년제 졸업을 해서 있었던 편입이나 편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가능하죠. 거죠. 그래서 재직자 편입을- 특별 전형 편입도 네, 가능한 학사 거죠. 편입이 그러니까 사이버를 2년 들었어요. 네. 그러면 2년 자격이기 때문에 네. 일반 대학으로 편입이 또 가능해요. 근데 편입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공부 양이 워낙 많아요. 영어나 그런 게. 네, 네. 여기서 하나만. 네. 근데 사이버 대학교에 기계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에 네. 계획과가 없으니까 네, 없기 때문에. 일반 4년제를 그냥 관련 학과로 비슷한 걸 따고 네. 그거나
네. 그 요즘에 폴리텍 대학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폴리텍 대학이나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술학교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1년인가 2년 공부하면 학점은행으로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2년 만에 이제 전문대 졸업장을 따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도 편입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네. 네, 활용하면 방법은 좋을 되게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네.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의지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의지. 의지. 중요한 건 어. 의지. 네. 자, 일반 전형은 여러 대학에 이제 원서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네. 이 재직자 특별 전형의 원서 접수 몇 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별도가 아니라 수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시의 기본법이 기본 규칙이 6개예요. 네. 이게 재직자 특별 전형이든 일반 전형이든 6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3년을 재직했어요. 네. 재직자 특별 전형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분도 일반 전형도 넣을 수 있고요. 다 넣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개수가 6개인 거죠. 그 수시 중에서 6개. 그 중에 하나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인데 특성화 특별 전형을 6개 대학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6개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걸 저희 들어봤고요. 네. 오늘 두 분 쌤께서 호위무사 컨셉을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시고자 컨셉을 맞춰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혹은 재직자 특별 전형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따끔한 충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승구쌤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원래 따끔한 충고가 더 있었지만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오늘은 주사 맞을 뻔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오늘 MC님이 빨리 넘겨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뭐 3년 동안 회사를 근무할 자신이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니 사회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면 회사를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는 당연히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사실 취업 준비 기간이라는 게 그렇게 대졸들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졸업하자마자 거의 취업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게 취업을 시켜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간절함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대졸 취업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속에 불을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는 원래 다녀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 3년 동안 다녀야 되는 걸, 이 회사를 원래 다녀야 되는 걸 3년 동안 다녔더니 재직자 전형이나 미래융합대학 갈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인문계들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걸 너무 흔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생각만큼 그렇게 따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정필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제가 좀 착한 사람들이라 네. 예. 열이구나. 많이 예. 열이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방송도 그래요. 이 방송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1시간 상담을 해주면 5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입시 컨설팅 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있는데 이걸 방송으로 무료로 해주니까 또 저게 뻔한 얘기 아니야? 근데 뻔한 얘기지 않습니다. 원래 세상에 지금 다 뻔합니다. 근데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제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인문계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준비해서 전략을 짤 거예요. 네. 인문계 친구들은 인원 한 명을 가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그 전략을 짜서 초, 중, 고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한 대학에서 100명 이상을 뽑아주는데 네. 못 간다? 이거는 의지 문제입니다. 딱 2%만 유료 결제해야 돼. 유료로 그냥 해야 될 것 우리 같아. 다 엠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익 배분 해주세요. 이거. 그러기에 너무 공익 채널이라서요. 맞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특성화고 진로 수업 오늘은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 취업 후 진학 자신이 잘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승구쌤, 종필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또 열린 방식으로 공부하고 취업하고 일하는 세상이 되고 있죠.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멋진 학생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자, 취업이 보인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